평소에 우리는 자신의 인생에서 남은 시간을 수적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몇 달, 몇 년, 이런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저는 약 2년 전쯤 어느 한 외국인이 쓴 블로그의 글을 보면서 제 삶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1년 전에 다시 한번 보고 또 올해도 어김없이 다시 한번 보다가 이런 소중한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과도 함께 나누고 싶어서 저의 상황에 맞게 이야기를 조금 변형시켜 영상으로 만들어 보았어요. 여러분은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남아있는 삶을 10년, 20년 이렇게 시간 단위로 측정하는 대신 활동이나 이벤트 단위로 측정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그렇게 해보면 조금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앞으로 삶에서 어떤 것을 중요시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생각이 아주 희미하게나마 떠오르게 됩니다. 저는 현재 한국 나이로 43세입니다. 아주 낙관적으로 생각해서 제가 90세까지 살게 될 것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4계절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은 봄입니다. 새싹이 나듯이 뭔가 새로운 것을 시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기대감이 생기는 계절이라서 좋아해요. 앞에서 말한 대로 제가 90세까지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앞으로 제 인생에서 경험하게 될 봄은 딱 47번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되시나요? 마찬가지로 죽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여름휴가를 갈 수 있는 기회도 딱 47번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직 어린아이들을 돌보고 있다 보니 제대로 가족들과 함께 휴가다운 휴가를 보내보지 못한 지도 꽤 오래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이 47번도 수적으로 완전히 채우게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 제가 성인이 된 후로 지금까지 참여했던 대통령 선거 투표는 총 5번이었고 4년마다 한 번씩 투표를 하는 법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할 수 있는 투표의 횟수는 겨우 총 12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이런 소중한 투표 기회를 그냥 버리지는 말도록 해요. 그리고 외식. 저희 가족은 샤브샤브를 좋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샤브샤브를 먹으러 갑니다. 그래서 1년에 12번 정도를 먹게 된다고 하면 앞으로 제가 죽기 전까지 가족들과 함께 샤브샤브를 먹을 수 있는 기회는 총 564번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크면 모두 바빠질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함께 먹으러 갈 수 있는 횟수는 훨씬 더 많이 줄어들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은 인생에서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들은 우리 인생에서 해마다 비슷한 빈도수로 일어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 또 조절 또한 가능합니다. 현재 저는 제 인생의 2분의 1 정도의 지점에 있으니까 앞으로 경험하게 될 이런 활동이나 이벤트들도 대략 2분의 1 정도가 남아있다고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요. 오히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말한 것들이 아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빈도수가 일정하지 않게 나타나게 될 확률이 높은 일들이 바로 인생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것은 바로 관계. 현재 저의 친정아버지는 75세, 어머니는 69세이십니다. 대부분의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저 또한 결혼 전까지는 부모님과 같은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계산을 해보니 이렇게 지나가 버린 시간들이 앞으로 제가 제 인생에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약 95% 이상을 차지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겨우 5%도 남아있지 않다는 말인데요. 어떻게 해서 그런 계산이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계산의 편의상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은 시간이 아닌 일 단위로 계산을 했습니다. 저는 3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12,410일. 하지만 현재는 결혼을 해서 또 다른 가정을 이뤄서 다른 지역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명절을 포함해서 대략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마다 단지 몇 시간씩만 보는 것이지만 이것도 계산의 편의를 위해 그냥 1일로 계산을 하겠습니다. 그럼 1년에 12일을 본다는 계산이 나오죠.
이렇게 해서 결혼 후부터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한 시간은 총 96일입니다. 만약 부모님이 9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해도 현재 아버지는 75세이시고 어머니는 69세이시니까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겨우 21년이 남아있다는 말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부모님을 1년에 10일 정도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평생 제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240일이 남아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개월수로 치자면 약 8개월이네요. 하지만 한번 만났을 때 고작 몇 시간이니까 실제로는 이보다도 훨씬 더 적은 시간이 남아있다고 봐야겠죠.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계산을 해보니 앞으로 제가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은 지금까지 부모님과 함께 보낸 시간에 약 2%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다는 결과가 나와요. 이렇게 저는 앞으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겨우 저의 인생을 통틀어 2%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2%밖에 남아있지 않았을 때의 불안감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느낌입니다. 계산 결과가 조금 마음을 아프게 하죠. 하지만 실제로 제가 아주 건강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현재 저의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마지막 지점으로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형제 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언니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언니와는 26년 그리고 남동생과는 약 30년 동안 한 집에서 함께 생활을 했지만 현재는 모두 멀리 떨어져 살고 있어서 1년에 겨우 4번에서 5번 정도 얼굴을 봅니다. 명절 때 2번, 부모님 생신 때 각각 1번씩 그리고 플러스 한두 번. 앞으로 제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남은 기간은 47년이 넘지만 1년에 4번을 본다고 가정을 할 경우 죽을 때까지 겨우 188번 정도만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언니가 저보다 나이가 많으니까 실제로는 볼 수 있는 날은 더 적어지겠네요. 오래된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일주일에 최소 5일 이상을 친한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이 되고 또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서로 다른 생활과 일정으로 인해서 각자 흩어져 살면서 2-3달에 한 번 얼굴을 보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2달에 한 번 얼굴을 본다고 가정하더라도 앞으로 친구들을 볼 수 있는 기회는 겨우 약 282번 뿐입니다. 물론 앞으로 제가 90세까지 살 수 있고 또 바쁜 일이 없어서 약속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아주 긍정적인 가정하에서 말이죠. 하지만 누군가가 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게 된다면 앞에서 계산해 본 남은 시간들은 어느 순간 모조리 제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발생하는 일들은 자신의 의지에 따라 조절하는 것은 물론 발생 빈도수를 예측하는 것조차 힘들다는 것이죠. 상황이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지금까지 말한 이런 것들이 과연 삶에서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멀리 사는 사람들과 가까이 사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해 보면 가까이 사는 사람들과 보낼 수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만약 언니가 가까이 살고 있었다면 적어도 한 달에 한 번은 얼굴을 보며 살 수 있었겠죠. 하지만 가까이 살지 않기 때문에 1년에 겨우 4-5번 정도를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우선순위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과 얼굴을 보며 살 수 있는 시간은 그 사람이 여러분의 삶의 우선순위 목록에서 어느 정도의 위치에 속하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 목록을 그냥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무의식적으로 정하지 말고 반드시 직접 미리 만들어두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참고로 저 같은 경우에는 평소 선택이 어려울 때는 모멘트몰이를 생각합니다. 내가 내일 당장 죽는다면 어떤 것을 선택할까라고 생각해보고 결정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면 가끔 선택이 달라지고는 합니다. 세 번째, 양질의 시간이 중요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앞의 방식대로 계산을 해본 결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의 마지막 10% 이내의 지점에 있다면 항상 그 사실을 명심하고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아주 소중한 시간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냥 단순히 만나서 시간을 흘려보내지 말고 가급적이면 즐거운 경험을 만들며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겠죠. 이쯤에서 어렴풋이나마 어떤 생각이 떠오르시나요? 지금 이 영상이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생각해보고 또 남은 삶을 후회 없이 잘 보낼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